안녕하세요. 광경호입니다. 정부가 또 신도시를 추가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에 이어서 또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원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수원시에 영향이 꽤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의왕, 군포, 안산 지구는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대암이역, 그다음에 반월역 중간에 있습니다. 586만 미터 제곱이고요. 4만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꽤 큰 겁니다. 판교가 2만 8천 세대고요. 광교가 2만 2천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평촌이 한 4만 세대 정도 되는데 평촌 신도시급의 꽤 큰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역 아래쪽을 가면 병점역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화성시 진안동입니다. 화성 진안지구는 452만 미터 제곱에 2만 9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수 기준으로는 이제 판교랑 비슷한 거죠. 면적은 판교의 절반인데 세대수는 판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담 3지구 얼마 전에 분양한 아직 그 당첨자 발표는 안 했죠. 내일 하죠. 그 봉담 프라이드 시티 이제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봉담 3지구 그동안 이제 봉담 1지구, 2지구가 있었고 요번에 이제 봉담 3지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229만 미터 제곱에 17,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꽤 큰 겁니다. 네, 17,000세대면 꽤 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봉담 프라이드 시티까지 더하면 한 2만 1,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원 주변으로 수원 북쪽으로 의왕, 군포, 안산지구, 수원 서쪽으로 봉담 3지구, 수원 남쪽으로 이제 그 화성 진안지구, 그래서 수원 주변으로 8만 7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아직 한 5, 6년 후에 진짜 그 분양하고 사전 분양은 더 일찍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5, 6년 후에 분양하고 입주는 8, 9년 후라고 본다면 아직 까마득한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수원 주변에 대규모 이제 미니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가 생긴다는 것은 향후 이제 수원시 부동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지는 일단 의왕, 군포, 안산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깝고요. 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죠.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나 철도를 이제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의왕역은 GTX-C가 그동안은 이제 정차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정차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담 3지구도 그 주변에 봉담 1지구, 2지구, 그 다음에 동화지구, 효행지구, 여기 이제 4지구까지 해서 사실은 여기도 꽤 큰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인프라는 좀 좋아질 수 있고요. 화성 진안은 수원시 권성구와 동탄 신도시의 사이에 있는 거라서 교통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은 어수선한데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제 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수원 주변으로 이제 8만 7천 가구가 들어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이제 공급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죠. 지금 집값이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양도세 정상화가 대안입니다. 지금 그 양도세를 일반 과세를 해도 하여튼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를 하죠.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30% 중과세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좌불안석입니다. 계속 보유하자니 이제 종부세가 부담이 되고, 팔면은 사실은 양도세를 다 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사실 다주택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방법은 결국 양도세 정상화밖에 없습니다. 양도세를 일반 과세만 해도 과거에는 집 팔아도 이렇게 그 양도 차익이 뭐 수천만 원이었고 세금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양도 차익이 수억인 분들이 많고 10억이 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중과세를 하니까 세금 부담이 엄청나고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은 사실은 양도세 정상화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양도세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안 되고 다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는 정부가 언제쯤 양도세 정상화에 나서느냐. 뭐 이런 것들 다 5년, 10년 후의 얘기고요. 그동안에 뭐 정권도 바뀔 거고, 뭐 선거도 있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긴 상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부터 앞으로 뭐 몇 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정부가 양도세 정상화를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양도세를 정상화된다면 뭐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매물을 내놓을 거고 집값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계속 현재의 정책을 고집한다면은 뭐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효과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